3월의 논산 훈련소는 무척이나 추웠다. 차가운 연병장을 나갈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 그래도 사람은 이내 적응한다. 어느새 찬물로 샤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찬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왠지 더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허세였다. 건강해지기는커녕 객기를 부리다가 결국 논산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다. 논산 바이러스. 몇십 년간 창궐 중인 육군 훈련소 내 풍토 호흡기계 바이러스다. 실체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감염되고 감염된 이후에도 한동안 기침을 한다. 그런 역병이 몇십 년간 창궐하고 있지만 역학조사 따위 하지 않았다. 감기 걸린 의사들이 저녁을 먹고 모여 토론을 한다. 한바탕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그 모습이 신기했는지 분대장님도 즐겁게 쳐다보셨다. 나 또한 가만히 앉아 생각을 했다. 나는 초록색 가래가 심하게 나왔는데 녹차 라떼보다 짙은 초록색이었다. 누가 보면 먹던 매생이를 뱉는 줄 알았을 것이다. 과연 논산 바이러스에는 어떤 약을 써야 할까? 어떤 항생제로도 죽지 않는 그 미생물체는 몇십 년간 반복된 항생제 투여 집단군에서 강력한 항생제 내성균으로 살아남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논산시 연무태생의 논산 바이러스가 분명하다. 역학조사가 절실하다. 훈련소를 나오면 일주일간 직무교육을 받는다. 갓 졸업한 일반의부터 보드를 따고 나온 전문의까지 다양하고 이전과는 다른 공공의료에 종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 바로 지역 추첨이다. 지역 추첨은 정말 중요하다. 추첨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살던 지역과 정반대되는 곳에서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섬에 떨어져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섬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드디어 난수표 추첨이 시작되었다. 064번. 시끄럽던 강당 내부가 조용해졌다. 퀭했던 눈이 하얘지더니 이내 내 눈을 피하는 까까머리들이 보였다. 나는 괴로운 듯 연거푸 기침을 2번 하고 쓰라린 가슴을 매만졌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설마 섬에 가겠냐는 생각이 현실로 바뀌었다. 아름다운 섬이 많은 모모군. 그 중에서도 매우 힘들다는 그런 섬으로 가게 되었다. 섬에서 근무가 시작되었다. 섬에선 크게 3가지 업무를 한다. 첫째, 응급진료. 병원이 없는 이 섬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면 내게로 달려온다. 나는 24시간 내내 섬에서 대기하며 응급 환자들의 전화를 기다린다. 그들 대부분은 해경정, 소방정, 그리고 닥터 헬기에 의해 무채병원으로 후송된다. 둘째, 일반적인 약 처방.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처방이 주를 이루지만 섬이라 그런지 감기, 관절약 처방도 많았다. 하나밖에 없는 의료시설이라 다양하진 않아도 대부분의 약을 갖추고 있으며 나는 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이 받는 것 빼곤 다 해보았다. 셋째, 왕진. 밤이고 낮이고 걷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긴다. 섬에는 119가 없어서 그들을 병원까지 후송해 올 수가 없다.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가야 하는 건 나였다. 하다 보니 새벽에 출동하는 건 일상이 되었다. 9시부터 시작된 내 첫 진료는 6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첫날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노인정에 퍼졌다.
구름처럼 밀려오는 환자들을 보며 정신이 없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의료기관이니 그러려니 했다. 나는 40명이 넘는 환자를 봤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에 30여 명 넘는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오후에는 목이 잠긴다. 첫날은 열정 때문인지 목이 쉰지도 모르고 즐겁게 진료했다. 6시부터는 야간 당직을 섰다. 나는 임기제 공무원이라 당직비도 받지 못했다. 그야말로 열정페이였다. 그때는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언제라도 응급 환자가 생겨 대처라도 잘못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했다. 차라리 응급 환자는 괜찮았다. 아픈 사람에게 절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곳은 섬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풋풋했던 내 열정이 꺾이는 데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점차 섬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섬 특성상 뱃사람들이 많았다. 뱃사람의 특징은 거칠다. 같은 말을 해도 무섭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언제 낫을 들고 와 나를 죽일지 몰랐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섬에서 살면서 나는 여러 차례의 살해 위협을 느꼈다. 몸에 피를 묻히고 들어와 드레싱 해달라는 사람, 잘린 손가락을 휴지에 싸서 들고 오는 사람, 술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가 철철 흐르는 사람, 환자군도 참 살벌했다. 우울증. 내게도 그것이 올 줄 몰랐다. 평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정신을 차리기 쉽지 않았다. 우울증은 무서웠다. 우울증은 내 얼굴에 가면을 씌웠다. 분명 나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왜 웃지 않느냐고 물었다. 꼽등이를 조절하는 영가시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했다. 내게 오는 위로의 말이 들리지 않도록 귀를 닫았고 배는 항상 밥을 먹은 것처럼 부르게 조종했다. 의사인 나도 그토록 조용히 우울증이 다가오고 있는 줄 알지 못했다. 매일 24시간을 새벽에도 갑작스레 깨고 일을 하다 보니 내 우울 증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이곳에도 여름이 오고 있었다. 여름이 온다고 느낀 건 어느 주말 산책 때였다. 주말엔 혼자 근무하는 날이 많았다. 온종일 환자가 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종종 해안길을 산책했다. 따뜻한 바람에 얇디 얇은 들꽃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간절하게 따뜻함을 원하고 있었다. 꽃이 피는 만큼 내게도 따뜻한 계절이 올 것이며 더 나은 시간들이 올 것만 같았다. 산책하는 동안 듣는 노래들이 있었다. 특히 해안가를 거닐 때 듣기 좋은 노래였다. 진료를 보다가도 해변의 냄새와 노래가 생각났다. 일어나 달려가고 싶어질 때도 많았다. 나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탈출구를 만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해변, 그리고 따스한 바람은 섬 생활 동안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오면 곧장 내 방으로 달려와 저녁을 준비했다. 나의 주말은 항상 이러했다. (8월) 말
섬에는 여전히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진료를 보고 있었다. 비슷한 복장을 한 50대의 남녀 여럿이 무더기로 진료실로 들어왔다. 관광객들은 섬으로 들어오기 전 항구에서 단체로 회를 먹었고 많은 수가 복통 및 구토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3-4명이 진료실에 들어오더니 점차 차에서 내리는 인원들이 많아지며 진료실 바깥에는 어림잡아 3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섬 공보위로 일하면 한 번쯤 경험한다는 단체 관광객 방문 사건이다. 그러나 많은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맞는 약을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그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항의하긴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다. 빠른 시간 안에 섬을 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들은 섬까지 들어온 수고가 아까웠는지 결국 섬을 나가지 않았다. 운이 좋아 별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섬을 나가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혹시나 상태가 안 좋아지면 꼭 연락달라고 일렀다.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약 처방은 치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잘 나가는 육지 병원들은 그럴지 모른다. 좋은 검사 장비를 놓고 진단하여 좋은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은 섬의 조그마한 진료실이다. 대중요법으로 시간만 벌었을 뿐이었다. 치료가 아니라 하여도 그들은 마치 치료가 된 듯 좋아하며 섬에서 하루를 더 머물렀다. 그들에게는 내가 어쩌면 명의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나는 무려 손으로 배를 만져보지 않고 처방한 약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일요일 아침 조용한 섬마을의 정적을 깨는 소리. 그것은 작은 교회의 종소리였다. 종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 교회의 하나뿐인 목사님이었다. 목사님은 원래 육지에서 사역을 하던 분이었지만 새로운 사명을 받고 섬으로 들어와 섬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계셨다. 같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억지 봉사를 하는 나로선 그분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졌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를 대신하여 이 땅에 누군가가 보내져 예수의 역할을 하게 했다면 꼭 그분일 것 같았다. 그분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그분의 인성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고 농번기나 어번기에는 자기 일도 아니면서 직접 나서서 도우는 모습에 섬 사람들 모두가 좋아했다. 새벽부터 종을 울리며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곤 했다.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진료실이었다. 묵묵히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가슴이 먹먹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본인의 삶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온다면 어떻게 살았을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내 2층 관사의 창문을 열면 딱 교회에 하나뿐인 창문이 보였고 그 창문이 열려 있을 때는 목사님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누가 보지도 않을 텐데 볼 때마다 혼자서 깊게 기도하는 모습은 분명 내 가슴에도 울림을 주었다. 사실 섬으로 부임하고 섬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하고 한때는 도망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같은 봉사를 하지만 웃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전파하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점차 많은 뉘우침을 얻었다. 어느 날이었다. 목사님은 내가 섬을 나가기 며칠 전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 아마도 섬에서 받은 출동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다. 응급처치를 하고 들것에 겨우 옮겨 몸을 누인 목사님은 본인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셨다.
아프셔서 난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다하지 못한 목표에 대한 아쉬움이었을까? 나도 모르게 해경정 안으로 탑승하여 40분 동안 육지로 나갔다. 이기적이게도 그 사이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 목사님이 제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왜 항상 행복하셨나요? 목사님은 왜 일요일 새벽마다 보지도 않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셨나요? 왜 섬 사람들을 억지로 전도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목사님은 대답할 기력, 아니 의식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았던 것 같다. 의식이 없는 목사님을 살리려 부단히 노력했다. 가지고 있는 약물을 쓰고 CPR, 심폐소생술을 반복했다. 그 사이 차디찬 바다를 뚫고 도착했지만 목사님의 인자한 웃음을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날은 내가 섬에서 처음 눈물이 난 날이었고 공교롭게 목사님의 마지막 눈물의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마지막 목사님의 눈물을 기억한다. 내 멋대로 해석한 목사님의 마지막 눈물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던 예수 마음의 결정체였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낯선 섬에서의 1년, 초보 의사가 전하는 사람 이야기, 사랑 에세이, 섬 의사의 사계절이었습니다. Hearts worth falling for. Oh, and with open arms I'll carry yours. Come, rain or shine, I'll cover you up and calm the skies. As long as you are mine, I'll be there when you need me. You can count on it every time. It won't always be easy, just as sure as the sun will